네, 안녕하세요. 오늘 Attention as Explan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강창훈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인트로덕션을 시작으로 Attention as Explanation이라는 픽으로 Attention을 이제 Local Explanation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글로벌하게 좀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네, 마지막으로 그 Attention Weight를 좀 더 설명성이 좋아지도록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트랜스포머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어텐션을 쓰는지, 이제 어텐션이 처음에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처음에 이제 NLP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 어텐션 이전에 이제 Seek-to-Seek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Seek-to-Seek 모델은 하나의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긴 시퀀스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 RNN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 RNN의 한계 때문에 그 문장이 길어질수록 앞부분에 있는 정보가 점점 소실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쓰는 것처럼 이 고정된 길이의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스 센텐스의 그 얼라인먼트를 학습하면 어떨까 해서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고정된 정보를 가지는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토큰 하나를 생성을 할 때마다 그 얼라인먼트만 계속 바꿔가면서 그 소스 센텐스에서 집중해야 되는 단어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그 디코더에서 생성을 하면 어떨까라고는 그 배경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이제 오른쪽에 어텐션 매트릭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칼럼별로 보면 되는데요. 이제 더를 이제 불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그 더를 생성하기 위해서 르에 가장 많이 어텐션을 받게 되고, 어그리먼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콜드를 가장 많이 생성을 받고, 이제 그 문장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연도 뭐 1992년도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제 1992 숫자를 어텐드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에서 이 빨간색 대시드 라인 그 상자 안에 있는 부분이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처음 초기에 제안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디티브 어텐션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방금 보셨던 그 에디티브 방식이 있고, 이제 닷 프로덕트로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뭐 소프트맥스 같은 걸 씌워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방식을 이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트랜스포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그 n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텀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 n의 경우에는 그 히든 사이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어텐션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 카테고리가 이제 셀프 어텐션인데, 이제 앞에서 보신 어텐션은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소스 센텐스랑 타깃 센텐스가 이제 뭐 영어 센텐스, 불어 센텐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른 시퀀스로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데,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이 두 문장을 그냥 같은 문장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를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에는 이제 글로벌 소프트 방식이 있고, 이에 상반되게 로컬 하드 방식이 있는데요. 글로벌한 어텐션과 로컬 어텐션의 차이점은, 글로벌 어텐션은 이제 시퀀스의 모든 토큰의 어텐드가 가능한 구조이고, 로컬 어텐션의 경우에는 약간 뭐 윈도우 사이즈를 줘서 주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소프트 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텐션의 가중치를 하드하게 하나에만 주게 할지,
소프트하게 확률값으로 주게 할지 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텐션을 XAI에서 이제 설명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텐션 웨이트는 이제 이 자체로 설명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델의 디시전을 설명하는데 사용이 되어 왔고요. 어텐션 웨이트를 설명으로 쓰는 방법은 이제 XAI 관점에서 봤을 때 모델 스페시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텐션 교판집을 사용하는 모델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스페시픽한 구조이고 대부분 이제 로컬하게 하나의 디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하지만 이제 그거를 여러 개의 샘플을 이제 어그리게이트해서 글로벌하게 공통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글로벌하게 설명을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텐션은 이제 이 자체로도 그냥 단순히 로컬 익스플레이션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텐션 특성상 높은 어텐션 웨이트를 가질수록 더 중요한 토큰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아까 왼쪽 그림은 아까 보신 불어 영어 번역 테스트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영한 번역인데 이제 인공을 생성하기 위해서 아티피셜에 집중을 하고 신경망을 생성하기 위해서 뉴럴네트워크에 이제 집중을 하는 식으로 이런 매칭이 되는 토큰에 더 집중을 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를 이제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컬 익스플레네이션을 이제 큰 데이터셋 안에서 어떠한 공통된 패턴을 보이는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서피스 레벨 패턴이라고 이제 그냥 겉으로 이렇게 훑어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의 어텐션 헤드들을 각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 헤드들의 각각이 아니라 그 여러 개의 헤드를 조합했을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텐션 헤드를 클러스터링 했을 때 이제 어떤 헤드끼리 보이고 어떤 헤드끼리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연구가 이제 버트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림에서 아랫부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스크드 센텐스 A와 마스크드 센텐스 B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페어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에는 스페셜 토큰 세퍼레이터가 그 두 문장 사이를 이제 구분해주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맨 앞에는 이제 CLS라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은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두 가지 오브젝티브로 학습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메인 오브젝티브는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 학습이 되고 두 번째 이제 서브 태스크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여기서는 NSP라고 써 있는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맨 밑에 이제 오리지널 센텐스가 Let's stick to improvisation in this skill이라는 원래 문장이 있었을 때 그 중에 이 버트에서는 15%만큼의 단어를 이제 마스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있는 improvisation이라는 단어가 마스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라는 이 스페셜 토큰으로 치환을 해서 버트 모델에 입력으로 넣게 되고 이제 아웃풋으로는 이제 그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장 두 개를 같이 넣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A
센텐스 A 다음에 센텐스 B가 실제로 데이터에서 등장을 했는지 아닌지 그거를 클래시파이하는 태스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제 서피스 레벨 패턴에서는 좀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헤드마다 좀 다른 패턴을 보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에서는 그냥 좀 넓게 텐션이 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헤드에서는 그 자기 자신의 다음 토큰에 어텐드를 하는 패턴이 발견이 되었고, 이제 그 스페셜 토큰 세퍼레이터에 어텐션을 많이 주는 패턴도 발견이 되었고, 아니면 이제 점에 어텐션을 주는 그런 패턴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션 관점에서 이제 어텐션을 분석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헤드들이 자기 자신에는 어텐드를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바로 이전 토큰이나 바로 다음 토큰에 어텐션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토큰, 세퍼레이터 토큰에 어텐션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레이어별로 어텐션을 얼마나 받는지 이제 측정을 해보았을 때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위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세퍼레이터 토큰이 받는 어텐션 가중치인데요. 그래서 중간 레이어 부분에서 세퍼레이터 토큰이 이제 거의 0.5 이상, 평균적으로 0.5 이상으로 아주 많은 가중치를 갖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뭐 세퍼레이터에서 세퍼레이터로 가는 경우에는 특히 평균적으로 0.8, 0.9 이상으로 아주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찰한 걸 가지고 이제 세퍼레이터 토큰에 그 어텐션 가중치를 주는 것이 노비처럼 이제 노 오퍼레이션, 이제 아무것도 어텐드 할 정보가 없을 때 그냥 노비처럼 사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라는 걸 이제 그 저자들이 가정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좀 더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왼쪽 피규어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봤을 때 피어리어드나 푸마 같은 그런 점보다 세퍼레이터 토큰에서 미분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 값이 작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는 이제 많이 없지만 그냥 가정치만 많이 주는 식으로 높이로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이 뭐 얼마나 넓게 분포가 되는지 아니면 몇 개 토큰에만 집중을 해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엔트로피로 그걸 측정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유니폼 분포에 가깝게 넓게 퍼져 있는 거고,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이제 몇 개, 뭐 두세 개, 몇 개 적은 수의 토큰에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중간 레이어에서는 몇 개의 토큰에 집중을 하지만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유니폼에 가까운 그런 슈퍼 분포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어텐션 헤드를 이제 각각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의 실험 셋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어텐션을 계산할 때 여기서 토큰 투 토큰 어텐션 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버트에서는 화이트 페어 토커나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서 약 8% 정도의 단어가 토큰 여러 개의 토큰으로 잘리게 돼요. 그래서 그 오른쪽 토크나이제이션 이그젬플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게 애플이라는 단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토크나이제이션의 영향으로 앱이라는 단어랑
LE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토큰으로 잘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사실 이 애플이라는 단어에서 뭐 앱이랑 LE가 따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게 이제 분석을 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이 토큰 투 토큰 맵을 워드 투 워드로 이제 바꿔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플릿 업 월드에서 이제 잘린 단어에서 어텐션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어텐션들을 다 평균값에 취해서 합치게 되고 그 잘린 토큰들로 어텐션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걸 다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제 어텐션 하나의 단어에서 나온 어텐션이 합이 이제 되는 그 프로퍼티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프로퍼티가 보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relational linguistic property,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형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부분인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주어 동사를 예측하는 태스크라면 주어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에서 그 해당하는 동사 단어로 어텐드하는 그 어텐션 웨이트가 가장 높은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그 링귀스틱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페셜 토큰인 세퍼레이터와 클래시피케이션에 관한 어텐션은 이제 무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디펜던시 신텍스라는 태스크인데 이제 그 두 단어의 관계가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전치사 수식어라든지 뭐 전치사의 목적어인지 한정사인지 이런 관계들 그 태스크 그 데이터셋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릴레이션을 이제 프레딕트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베이스라인은 그 간단한 그 픽스드 오프셋 베이스라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해당하는 단어에서 그 고정된 오프셋만큼 떨어져 있는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단어를 그냥 무조건 그 단어로 프레딕트를 하는 베이스라인이고 그래서 어떤 픽스드 오프셋을 주었을 때 가장 성능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오는지를 그냥 그걸 튜닝을 해서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식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몇몇 태스크에서는 꽤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비슷한 태스크인데 여기서는 이제 룰베이스보다는 높지는 못하지만 거의 룰베이스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특정 헤드들을 시각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헤드에서는 포세시브 프로나운이라는 이 해당 그 언어학적인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그 각각의 헤드들이 특정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각각의 어텐션 헤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어텐션 헤드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사용한 방법은 이제 어텐션만 사용하는 어텐션 only 프로브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텐션 and words 프로브를 사용을 하였는데 어텐션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글로브라는 워드 임베딩 벡터를 같이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었고 이제 나머지 베이스라인으로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단어를 고르는 라이트 브랜칭이라는 베이스라인이 있고
어텐션 웨이트 없이 그냥 글로브만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글로브에 추가적으로 디스턴스 인디케이터 피처를 주는데 이거는 그 단어들끼리 이제 그 단어의 순서를 알 수 있게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개념으로 비슷한 피처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베이스라인 방식들보다 어텐션 웨이트만 사용한 방식이 더 성능이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어텐션에 글로브 벡터까지 사용을 했을 때는 성능이 더 높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나온 성능은 디펜던시 패싱이라는 태스크에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문장의 디펜던시 구조를 예측하는 태스크고요. 이제 UAS라는 그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 스코어는 그 시멘틱 릴레이션을 그, 상관없이 스코어를 내는 방식이라서 그 오른쪽에서 화살표에 해당하는 그 구조적인 부분들만 예측을 하고 여기 써 있는 뭐 A 모드 같은 그런 태그들은 예측을 하지 않는 데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텐션 헤드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지 시각화를 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2D에 맵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이 이제 두 개의 토큰 그 사이의 어텐션 값을 가지고 각각의 헤드마다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헤드마다 그 여러 개의 토큰을 계속 데이터셋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토큰을 계속 페어와이즈하게 계속 넣어가면서 그 모든 어텐션을 이제 평균을 낸 다음에 그럼 이제 헤드별로 각각의 그런 평균 어텐션 벡터가 생길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차원수가 그 헤드 개수 곱하기 레이어 개수 곱하기 거기에 비례한 그 디멘션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2D로 매핑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고차원의 인베딩 분포가 있을 때 그 벡터 간의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저차원으로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왼쪽에서 보시는 왼쪽 부분은 이제 그 레이어마다 색깔을 같은 색깔로 칠해서 시각화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레이어일수록 비슷하게 모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비슷한 어텐션 분포를 가진 헤드들이 너무 많다라고 약간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게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텐션의 이제 다트 같은 경우에 어텐션 드랍아웃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중복되는 패턴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거는 뭐 프레퍼런스, 다이렉트 오브젝트, 오브젝트 프리포지션 뭐 이런 검은색으로 글씨 쓰여 있는 부분들은 아까 그 디펜던시 태스크에서 그 각각의 그 링귀스틱 프로퍼티를 잘 하는 헤드들을 이제 시각화한 거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그 어텐드 브로들리, 어텐드 투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 분포의 그 비헤이비어에 따라서 이제 마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왼쪽 아래에 있는 태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헤드끼리 잘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어텐션 웨이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공을 할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그 트랜스포머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레이어를 지날수록
그 토큰끼리의 정보가 계속 점점 섞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가공을 하지 않는 이 로우 어텐션의 경우에는 그 높은 레이어에 있을수록 토큰과 토큰의 스코어가 아니라 결국에 그냥 섞인 그 임베딩과 임베딩 간의 어텐션 스코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런 임베딩 간의 스코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이제 그 실제 단어나 그런 토큰 간의 어텐션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어텐션 플로우를 이제 정량화하는 방식이 이제 연구된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텐션 웨이트가 좀 진한 부분들이 잘 보이는데 레이어를 점점 지날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어텐션 그러니까 이제 임베딩끼리 사실 비슷해지면서 어텐션 웨이트도 이제 점점 비슷한 식으로 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좀 설명력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도 초반 레이어에서는 좀 분포가 넓게 잘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특정 단어에 잘 집중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결국에 어텐션 웨이트가 다 비슷해져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트랜스포머의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이제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로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 자료 구조인데 이제 디렉션이 있는 방향성이 있고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로 모델링을 한 거고 이 그래프의 노드는 트랜스포머의 인풋 토큰이나 아니면 이제 중간 레이어는 그 히든 임베딩들이 노드가 되게 됩니다. 그 엣지는 그 어텐션 웨이트들을 이제 엣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엣지의 웨이트, 그러니까 이제 엣지의 웨이트가 이제 어텐션 웨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텐션 롤아웃이라는 방식이랑 플로우라는 방식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어텐션 롤아웃이라는 방식은 단순하게 그냥 이 어텐션이 점점 뒤로 갈수록 섞이니까 그걸 이제 다시 앞쪽으로 오면서 롤아웃을 하는 방식인데 왼쪽 아래 이제 스식처럼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레이어의 어텐션 롤아웃 값은 현재 레이어의 어텐션 매트릭스와 이전 레이어의 어텐션 롤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J를 이제 0으로 설정을 해서 처음 인풋 0번째 레이어의 인풋 어텐션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J가 0이고 I가 이제 마지막 레이어의 인덱스일 때 결국에 이전 레이어의 어텐션 롤아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I가 J랑 같아질 때까지 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처음 레이어의 어텐션 롤아웃은 결국에 자기 자신의 어텐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처음 부분이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레이어일 때는 결국에 그냥 이전 레이어의 어텐션 매트릭스와 현재 레이어의 어텐션 매트릭스를 곱하는 식으로 계속 곱해가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트랜스포머에서는 어텐션 블록마다 그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고려를 해서 롤아웃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텐션 매트릭스를 그냥 기존 어텐션 매트릭스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어텐션 매트릭스에 이제 0.5를 곱하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0.5를 곱하는 식으로 어텐션을 다시 노멀라이제이션 함으로써 레지듀얼까지 고려를 해서 롤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텐션 플로우인데 이거는 어텐션 그래프를 이제 플로우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는 플로우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다이렉티드 그래프인데 그 각각의 엣지가 캐패시티가 있어서 이제 그 캐패시티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그래프에 이제 각각의 노드 아이디들이 적혀 있고 그 노드들 사이에
캐패시티에 해당하는 그 엣지 웨이트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캐패시티가 주어진 그래프가 있을 때, 에드몬드 파프 알고리즘 같은 맥시멈 플로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이제 오른쪽처럼 플로우를 얼마만큼씩 보내야 이제 여기서는 6번 노드에서 최대한 많은 플로우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마지막 노드에서 이제 가장 맥시멈 플로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캐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웨이트로 어사인을 하게 되고, 단순히 그냥 맥시멈 플로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맥시멈 플로우 밸류들을 어트리뷰션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드린 어텐션 롤아웃과 플로우에 대해서 실험으로 이제 보여준 결과인데, 실험 세팅은 태스크는 verb number prediction task라고 주어가 주어졌을 때 동사가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고요. 모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사용을 했고, 레이어 6개, 헤드 8개, 그리고 히든 사이즈는 128차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략적인 각각 방식의 대략적인 어텐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로우 어텐션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롤아웃과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점점 지나도 그 어텐션 정보가 선명하게 잘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시인데, 이 예시에서도 어텐션 플로우나 어텐션 롤아웃을 사용한 경우에는 레이어 끝까지 가도 어텐션 웨이트가 좀 유의미하게 잘 보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 어텐션을 가공을 했을 때 다른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해본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가공을 하지 않은 로우 어텐션과 이제 어텐션 롤아웃을 사용한 경우, 플로우를 사용한 경우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했고,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블랭크 아웃이라는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그 인풋 어트리뷰션이랑 이 어텐션 어트리뷰션 스코어랑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 메저를 했고요. 로우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그 어텐션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레이어 1에서는 높은 correlation을 보여주지만, 이제 첫 번째 레이어를 제외하고 그 다른 레이어에서는 어텐션 롤아웃이나 플로우를 사용해서 가공을 한 게 그 다른 인풋 어트리뷰션 메소드들과 좀 더 잘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일러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랑 이제 프로나운 프레딕션 데스크에서 이제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빨간색 라인으로 상자 안에 있는 부분이 실패하는 경우고, 일단 그 위에 잘 되는 예시를 보시면 A에서 이제 그 문장이 인풋 문장이 The author talked to Sarah about mask book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제 마스크가 his여야 되는지 her이어야 되는지 그 두 개의 확률값을 이제 비교를 이제 그 두 개의 확률값만 비교를 했을 때 이제 his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좀 남성적인 단어의 어텐션이 더 높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우 어텐션도 세라라는 좀 여자 이름 같은 단어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중성적인 단어인 author에 좀 더 어텐션을 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롤아웃이나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세라보다 author에 이제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를 보시면 Mary convinced John of mask love인데 예측이 펄이 더 높게 나왔으니까 존보다는 메리의 어텐션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경우인데요. 로우 어텐션의 경우에는 이제 메리가 아니라 존으로 존의 어텐션을 더 많이 주고 있고, 롤아웃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이제 존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이제 플로우로 했을 때만 메리에 좀 잘 샌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하나의 예제만 보고 플로우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사실 샘플마다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텐션을 100%좀 신뢰 가능한 설명으로 쓰는 거는 좀 무리지만, 그래도 어떤 인풋 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측을 했는지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예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실험을 했던 건데, 그 모델이 아니라 디스틸 벌트라는 다른 모델로 이제 SST2라는 센티먼트 아날리시스라는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을 하고 이제 같은 방식을 적용을 해봤을 때 모델 구조랑 태스크가 바뀌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른 어트리뷰션 메소드랑 플레이션이 거의 전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어텐션 기반 방식이더라도 그 특정 모델 구조나 태스크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고 코드 튜토리얼이 좀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있는 것만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 PPT 레퍼런스에 있는데 이제 기존의 오픈소스를 참고를 해서 만든 코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델 네임을 넣게 되는데, 여기서 그 허킹 페이스의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그 한영 번역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뭐 토커나이저나 모델 같은 거를 로드를 하게 되고, 소스 센텐스로 이런 한국어 문장을 주게 되고, 타겟 센텐스로 이런 영어 문장을 주게 되고요. 네, 이 문장을 전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토커나이저를 통해서 토커나이즈를 하고 이제 그 워드 임베딩으로 치환을 하는 방식이고, 이제 그 인풋을 모델에 넣는 부분이고, 이 헤드 뷰라는 수를 사용해서 여기에 이제
인코더의 어텐션과 디코더의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그 한영 번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이 아니라 이제 크로스 어텐션 구조라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어텐션 같이 넣으면 시각화 해주는 펑션을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코더의 그 소스 텍스트와 디코더의 타겟 텍스트를 같이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시각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번역 테스트이기 때문에 크로스 어텐션을 보시면 으로 각 헤드마다 어텐션을 시각화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레이어마다 다른 거를 보이고 있고, 지금 둘은 1번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헤드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할 때 딱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의 매칭이 되는 이런 헤드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하나의 헤드나 아니면 그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여러 개의 헤드를 이제 시각화해 볼 수가 있고요. 아래 이제 모델 뷰 같은 경우에는 모델 전체 인코더 전체 그 레이어 헤드마다 다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텐션이 있고,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텐션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코드들도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슬라이드에서 참고했던 그 자료들과 추가적으로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자료들도 레퍼런스에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